고물가의 습격, 살아남는 방법은? 작년 11월에 저희는 이 시간에 이렇게 2023년을 내핍의 시대, 즉 궁핍을 견뎌야 할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넘게 지난 지금, 슬프게도 이 예측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높은 금리와 물가 때문에 아무리 씀씀이를 줄여도 나가는 돈이 쉽게 줄지 않습니다. 이 높은 물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오른 거는 마트에 장만 보면 체감이 확 되는데요. 네네. 저는 이 발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처음으로 네. 감소했다. 이런 네.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 자리에 나와서 네. 내핍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소득 안 줄었는데요. 나는 아직 월급 통장 계속 그대로 찍히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명목임금입니다. 우리 앵커님이 받으시는 그 월급 통장에 찍히는 소득도 명목임금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 명목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작년에는 사과를 100개 사 먹었어요. 근데 올해도 100개 사 먹을까요? 아니죠. 5%나 올랐으니까 사과 사 먹을 수 있는 개수가 95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 물가 상승분을 차감한 나머지 소득을 뭐라고 합니까? 실질 임금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명목임금은 줄지 않고 나름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져서 명목임금과 실질 임금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보시는 것처럼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2년 기준으로 396만 원으로 21년보다도 늘었어요. 그러나 실질 임금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소득 안 줄었어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우리는 월급이 통장을 스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나왔는데 네. 물가가 오르는 것 못지않게 네. 또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그게 복합되면 그게 제일 걱정인 상황이에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한국은행에서 이 전망치를 또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는 이 경기가 23년 상반기 1.3%로 전망했었어요. 근데 그거마저 또 꺾였습니다. 1.1%로. 경기는 꺾이고 고물가는 유지되죠. 4%.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이 구간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만나는 국면. 소위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경기는 떠받쳐줘. 물가만 잡으면 돼. 이런 입장이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같이 만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거의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현실입니다. 교수님 보신 거죠.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예적금이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근데 물가를 생각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게 좀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역시 실질 임금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 앞에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역시 실질 금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인데요. 물가 상승률만큼 치솟는 게 없어요. 물가만 이렇게 5%대로 높게 치솟고 있고 금리, 저축금리나 그것도 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소득의 증가 속도도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5%대까지 찍었는데 근데 예금 금리는 2.7%예요. 고작 비교한다면. 그럼 이 차이를 뭐라고 합니까? 실질 금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해도 사실상은 가난해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저축 이외에 딱히 특별한 방법은 없는 상황. 그래서 예금 금리가 2.77이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면 사실상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축 금리를 좀 더 올려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23년 이 올해만큼 저축이 유리한 때는 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예를 들어 주가 하락폭을 보세요. 집값 하락폭을 보세요. 집값 하락률이 예를 들어서 전주 대비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실질 가격 하락률로 계산을 한다면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마이너스 뭐 2.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물가 상승분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면 나머지 모든 지표는 어둡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의 자산을 지키는 투자 전략이 23년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난함을 이겨내세요. 내 피 이겨내라라는 말씀을 던졌던 거죠. 항상 돈의 이동을 잘 관찰하라고 강조를 해오시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돈의 이동을 관찰하라? 어떻게 네. 좀 돈은 이동합니다. 네.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돈은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금리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높은 물가가 지속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조심스럽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전히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흐름 이렇게 판단한다면 당연히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돈이 여전히 이탈하고 저축으로, 은행으로 쏠리고 있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돈의 흐름에 역행하지 마시고 거대 자산이 이렇게 이동한다면 나도 그런 이동에 편승해서 돈을 위치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 항상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좀 돈의 흐름을 좀 거시적으로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고물가에 치솟는 식비 아끼는 방법은 불판 위에 지글지글 고기가 있네.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 삼겹살에 소주 이 조합 퇴근길 거창하지 않게 갖는 술자리라는 이런 이미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너무 비싸졌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총 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엔겔 지수가 주요 4개국과 비교해서 상승폭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엔겔 지수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이 멘토로서 적정 엔겔 지수가 뭔지를 딱 적당히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지출이 얼마인데 이만큼만 써야 된다. 이게 정한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엔겔 지수가 왜 어렵냐면 네. 내가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그걸 뽑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월소득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적정한 월소득 대비 식생활비가 얼마냐라고 네. 본다면 지금 보면 소득에 따라서 제가 나눠놨는데 네. 보통 5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라고 하면은 자기 소득의 25% 이상의 식생활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50만 원이면 한 87만 5천 원 안에서 식생활비가 끝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500만 원이면 100만 원, 700만 원이면은 한 105만 원. 그러니까 이 엔겔 지수라는 것이 이 특징이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 소득에 비해서 식생활비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엔겔 지수 어떻게 네. 줄일 것인가? 네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무조건 덜 먹고 좀 싼 거 먹고 하면 엔겔 지수는 줄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예. 사실 쉽지 않고요. 쉽지 않죠. 그러면 가장 먼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걸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집에 가면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냉장고를 한번 봐라. 앵커님은 이제 냉장고 보면 어떻게 냉장고 좀 꽉 차 있나요? 아니면 집에 좀 비어 있는? 막 며칠 전에 먹은 거 이렇게 쌓여 있고 하기도 하고. 예. 며칠 전에 쌓여 있고 네. 이게 지금 그림도 있는데 냉장고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알뜰하게 생활하는 주부님들은 이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를 소진할 때마다 이렇게 가위표를 치면서 이제 소진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식재료가 지금 냉장고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 1인 가구, 2인 가구 같은 집에 가보면 냉장고 문 열어보면 냉장고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냉동실은 꽉 차 있고 작년 추석 때 먹던 음식까지. 네네네.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마트에서 장을 봐서 뭔가 조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면 우리 네. 앵커님 같은 경우도 혹시 그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확인 안 했던 것 같아요. 확인 안 해보셨죠? 네. 이게 보통 가구 원당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kg 이상이 된다면 이거는 엔겔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요것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